김문수는 1951년 경북 영천의 경주 김씨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유교 전통이 강한 동네로 김문수는 초등학교 내내 서당을 다니며 사서삼경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경주 김씨의 문중 중손으로서 문중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문수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봉건주의의 마지막 책임자였던 분이었다. 김문수는 영천에서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도 진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북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김문수는 도산 안창호의 유지를 받들어 만든 수양동호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회의식을 키웠던 김문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의 삼선 개헌 반대를 주도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였습니다. 그러나 1969년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삼선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헌을 주도했고 이것이 바로 삼선 개헌입니다. 이후 삼선 개헌으로 합법적으로 삼선까지 할 수 있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하게 되죠. 김문수는 이 삼선 개헌을 반대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대학 입시를 몇 개월 남겨놓고 정학이 풀리면서 대학 입시를 볼 수 있었고 1970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김문수는 대학교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월간지 사상계를 읽고 토론을 즐겼던 그에게 대학교에서의 첫 중간고사 시험 자체는 너무 허무했다고 합니다. 단답형으로 괄호안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에 들어왔나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문수 앞에 어떤 선배가 나타나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후 국회의원을 지내게 되는 심재권이었죠. 여러분은 출세하려고 대학에 들어왔느냐? 이 나라의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설을 들은 김문수의 가슴은 뛰었고 결국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학생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김문수는 행동하는 운동권으로 변신했고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각종 시위에서 적극 가담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70년 11월 봉제공장 재단사 전태일의 죽음은 서울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문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문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공장 노동자들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1971년 박정희 정권은 운동권 대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고 김문수는 결국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김문수는 좌절하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본격적인 노동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읽고 싶었던 전태일의 뜻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한자와 노동법을 가르쳤고 똑딱이 단추를 다는 도서로 일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기에 노동운동을 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7년 동안 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언변으로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직접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김문수는 젊은 나이에도 구로공단의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가 일하던 노조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조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노조를 이끌고 일주일간 파업을 전개하여 임금의 30% 이상을 쟁취하며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고 김문수는 노동운동가로서의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1980년 신군부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훗날 김문수의 아내가 되는 난영 여사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살았습니다. 난영이란 이름은 딸을 극진히 사랑한 부친이 난초처럼 편안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당시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난영은 순천에서 여고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낙방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재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몇 년을 낙방하고 우연히 만난 친구가 세진전자를 추천해줍니다. 그렇게 1978년 구로공단에 있는 세진전자에 취직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녀는 노조위원장직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문수를 만나게 되었고 김문수는 많은 노동자들과 난영에게
노동법과 각종 일언을 알려주게 됩니다. 설란영을 눈여겨본 김문수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설란영은 면전에서 거절했는데 노조 활동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1980년 김문수는 정화대상자로 지목돼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는 수배자가 됩니다. 갈 곳이 없던 김문수가 몸을 숨긴 것은 설란영의 자취방이었고 둘은 급격히 가까워지며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김문수는 명동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죠.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줄기차게 고문을 이어갔는데 그의 혐의는 반공법 위반이었습니다. 난민전 사건에 서울대 선배들이 관련되면서 김문수도 조사 대상에 올랐던 것인데 별다른 혐의가 없자 40여일간 구속됐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 김문수의 회사에서는 좌익 적색분자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고 노조원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문수가 무죄 판정을 받고 풀려나자 노조원들은 김문수를 더 믿게 되었죠. 여기에서 위장취업이 서울대 출신이 위장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문수의 이미지는 더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당정 파업을 통해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노조 간부들을 많이 복직시켰습니다. 김문수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난영의 부모님의 집을 찾았고 장인어른이 될 분이 자네가 어떻게 우리 딸을 먹여 살릴 거냐 라는 질문에 패기 넘쳤던 김문수는 만인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 여자를 못 먹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81년 9월 26일 김문수와 설란영은 웨딩드레스도 청첩장도 없는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지만 하객들 대부분이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검소하게 식을 치른 것이었죠. 여기에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게 보통이지만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군부가 이 결혼식에 주목하면서 결혼식 풍경은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하객보다 전경버스들, 경찰이 더 많았으며 이 결혼식 자체가 시위를 위한 위장결혼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김문수는 서울대 앞에 서점을 열어서 간간히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문수는 역시 여전히 노동자 복지협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동 현장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정은 서울대 재학 중 김문수의 뒤를 이어 비싱사 자격증을 따고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하며 김문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던 노동자 동지였습니다. 훗날 심상정 의원은 운동권에 들어간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과 지성이 넘치는 대학생활을 꿈꿨다. 사실 운동권엔 관심이 없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를 찍어 뒤를 쫓다 보니 영락없이 운동권이었다. 그렇게 들어갔다가 제가 더 센 운동권이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1985년 심상정은 구로 동맹 파업을 펼치면서 김문수와의 인연을 갖게 되고 구로 동맹 파업은 당시 노동자들이 밀접한 구조로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현실을 알리고 군부 독재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기업의 노조가 연대했던 최초이자 최대의 투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1986년 김문수는 결국 보안사에 연행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김문수는 생사를 오가는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하면서도 심상정의 행방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은 꽤 알려진 일화입니다. 여담으로 썰전에 출연한 심상정과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당시 김문수는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심상정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는 90년대 정도에 들어서 서로의 입지가 달라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동운동가로서의 혁명을 꿈꾸며 군사독재 반대 투쟁을 했던 김문수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붕괴하자 기존 사회주의 운동 노선에 회의감이 밀려왔다고 하죠. 그러던 1994년 김문수 나이 44세에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 입당을 권유한 것이었죠. 김문수 말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개혁을 나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군부 세력과 비교해서 금융실명제 등 강력한 개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입당하면서 김문수는 혁명을 포기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때 김문수는 심상정에게 정치를 함께하고자 제안합니다. 사회주의도 무너진 이 마당에 조금이라도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나라를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심상정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문수가 민주자유당에 입당한 것에
진보 진영에는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가 입당한 민주자유당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과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수 계보의 정당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김문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도 진보적인 인사들에게 노동운동을 배신한 변절자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민주자유당은 YS에 의해 독재 정권 인물들이 죄다 쫓겨나고 물갈이된 상태라서 계보를 잇는다는 것과 다르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의 당과 합당하고 그쪽 인물들을 수청하고 민주화 동지들로 채워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수는 1990년대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장의 급진적인 사회주의보다는 성장의 지원을 집중하고 또 그에 수반하면서 따라오는 복지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노선으로 정했습니다. 진보정당 실패에 이어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YS의 개혁 드라이브에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문수는 3차례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경기도지사를 지내는 등 서서히 보수의 아이콘으로 점점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김문수는 신한국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그의 사상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가 열리자 김문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향해 침을 뱉던 내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 개헌 반대 시위로 무기정학을 받았으며 그런 반대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고 하죠. 이후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경쟁자 신분이 된 이들은 서울대 선후배 사이지만 한때 노동운동과 학생운동도 함께했던 동지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김문수가 승리하면서 김문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여당의 대선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자 김문수는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향을 택했습니다. 극우로 불리는 태극기 부대와 함께 움직이면서 마이크를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의 딸이라며 비판을 거듭했지만 탄핵 후에는 박 대통령이 억울하다며 적극 변호에 나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태극기 세력이 보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합니다. 이제 김문수 전 장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연 극좌에서 극우까지 이 모든 정치 인생을 관통한 정점에 대통령이라는 커리어가 남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든 영상은 역사 이야기에서 발췌했고 또 내용을 각색해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김문수의 일대기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